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두 번째,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이라는 단어 들어왔습니다. 자, 생소한 용어 하나 보이네요. 항등식, 땡땡식이랑 이렇게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항등이란 성질에 만족하는 식들 이야기겠구나 싶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란 뭘 이야기하느냐? 간단히 말해서 식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들의 관계.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알고 2죠. 그리고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네. 자, 왼쪽은 뭐 했느냐? 1 더하기 1이라는 실수의 연산을 해준 거고요. 오른쪽은 무엇이냐? x 더하기 1이란 전체 제곱을 전개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 등호를 넣자. 등호는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왼쪽의 식으로부터 오른쪽의 식을 거짓 없이 이끌어내었습니다 라는 전개 과정에서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지만, 이 항등식이란 단원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왼쪽 좌변과 왼변이야. 자, 왼쪽 좌변과 오른쪽 우변 사이가 네, 동등하다, 동일한 것이란 겁니다. 1에 1을 더한 값이란 것을 2라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1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린 지금 항등식 하고 있었죠.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도 적었단 말이죠. 네, 항등식에는 이런 거예요. 항상 등식 성립하는 관계잖아요. 1 더하기 1이 어디 3이 됩니까? 수학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죠. 1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x제곱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죠. 얘네들은 왜냐면은 항등식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관계는 양변에 서로 동일한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a'x 더하기 b'이라고 그냥 1차의 개수를 a로 썼기 때문에 약간 관계 있는 것처럼 일부러 A'이라고 적은 것 뿐이에요. 뭐 A'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거 아닙니다. A라고 약간 연결되어서 보고 있는 것 뿐이고요. 얘네들이 만약 동일한 녀석이 된다면은 그것이 성립하려면은 어떤 경우여야 하느냐? 이것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1차의 개수인 여기 색 넣지 말고 1차의 개수인 a와 a' 그리고 상수항의 값인 b와 b'의 값이 서로 동일해야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의 개수와 상수항의 값들이 동일해야만 항등식이 된다고 해요. 이것일 때 항등식이라 한다. 자,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시 등식의 성질에서 우변의 값을 좌변으로, 우변을 좌변으로 전부 다 넘기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다른 변으로 넘기는 작업, 이항을 할 수 있겠죠. 자, 이항을 했을 때 다항식의 연산, 동류항들끼리 계산한다. 그 동류항들끼리 계산할 때는 개수들끼리 더하기 빼기 4칙 연산해주는 것이었죠. 펜이 왜 작동을 안 하죠? 자, a 빼기 a 프라임 x고요. 상수항에서도 자기들끼리 연산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기서도 중요한 항등식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의 개수 부분 그리고 상수항의 부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식을 변형한 겁니다. 위에 있던 식의 변형입니다. 그러면은 항등식이 될 때는 언제였냐면은 a와 a', b와 b',
x 1차의 계수와 상수항의 값이 서로 동일할 때 성립하는 것이었어요. 즉 얘네들은 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항등식의 구조 바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또 낯선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힘드네요. 설명해 줄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 x에다가 0을 곱하고 또 0을 더해준다면 그 값은 당연한 얘기죠. 숫자에 0 곱하면 뭡니까? 0이에요. 0의 0단 뭡니까? 0입니다. 대하여 이러한 꼴을 만족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빨간색 쓰니까 눈이 좀 아프나? 항등식이다. 또는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또는입니다. 골라 쓰시면 돼요. 반대로 문제에서 나온 표현 보고 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중간에 설명할 부분 있죠. 임의의 실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또 가져요. 임의라는 말은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 때 문제풀이 발표를 시킬 거야. 내 임의로 시킬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왜 저런 거 귀찮은 걸 해? 야, 다음 수업 무슨 요일이야? 며칠이야? 그 수업 몇 시에 하지? 그 숫자로 선생님 찍을 거 아니야. 아싸, 나 그 번호 아니다. 나 당번 아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소위 각을 많이 재겠죠. 왜 그러냐면은 임의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학생들을 고를 거라는 거고 내 마음대로 실수를 정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든 실수가 가능한 것이에요. 임의의 실수란 말은 모든 실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용어들의 관계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항등식이죠. 생긴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 물론 조금 더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면은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하지만 뭐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항등식이라기보다는 등식이라 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다시 항등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항상 좌변과 우변이 등호를 가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아무나 x가 뭐가 되든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은 항등식이 되지 않겠습니다. 3x와 2x의 값은 x가 무엇이 되든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집니까? 너 왜 안 나오니? equal 2x 이건 늘 성립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x equal 0일 때만 성립해요. 이 한 경우만. 항등식은 언제 성립하느냐?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아무나 골라잡아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 아니다. 항등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항등식의 관계를 비교하는 두 가지의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개수, 정해지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그 녀석을 아직 값이 누군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자, 이 미정계수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뭐 x 플러스 k가 x 더하기 1이다. 그때 이 k라는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친구예요. 이 녀석에 맞는 값은 얼마일까? 여기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x끼리 같을 거고 숫자끼리 같을 거니까 k는 1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예를 들었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수학 공부란 복잡한 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공식 외우고 모든 책에 굵은 글씨 돼 있고 문제를 쫙쫙 풀어나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헤쳐나가는 것이 수학 공부를 하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른 과목 공부에도 이어지리라 봐요. 자, 이것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었죠? 수치 대입법이래요. 수치, 숫자를 x에 임의의 숫자, 아까 임의의 x에 대하여 다 성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를 마구마구 대입하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하면서 만족하는 x의 값을 찾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는 방금 예를 든 문제에서 했던 풀이처럼 개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 어떻게 했었죠? 1차끼리 비교하고 상수끼리 비교했죠. 그래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이것이 미정계수를 풀이하는 가장 기본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수학이 늘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 기본 개념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고3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또 시작할 텐데 이런 기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내용 이해, 공식 암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공식 암기를 내용 이해로부터 출발한 공식 암기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문제 풀이에 적용하고 응용을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얘네들이 역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개념을 알고 암기하기 전에 문제부터 풀면서 자연스럽게 공식 암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해 공식 외워서 문제풀이 시작했던 것처럼, 판별식 외워서 시작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 외워서 시작했던 것처럼 암기로부터 풀이 갔다가 개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 풀이에 의한 결과를 많이 따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로써 우리를 속칭 줄 세우기를 하죠. 성적순으로. 그래서 공교육,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죠. 개념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수행평가라든지 기타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뭐 발표 수업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도 합니다만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하는 친구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풀이, 속칭 시험으로서 많은 기준을 세우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알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평가를 받는 입장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잘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식 개념을 잘 이해하여 공식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풀이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죠. 항상 과정에서는 이 두 부분, 어떤 부분? 개념 이해와 암기 부분을 중요시하도록 하시고요. 네, 사라져 주세요. 이 부분을 중요시하도록 하고요. 결과적인 거는 언제나 시험으로서 문제풀이 정답 맞추는 거 요런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했느냐? 미정계수 뭐 얘기 좀 알겠습니까? 숫자를 대입한다, 개수를 비교한다. 좀 어리르빗?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네,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등식이 무엇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x에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가 무슨 값이 되어도 양변은 동일하다.
이걸 만족하는 상수 ABC를 구하세요. 얘네들이 얼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얼마인지 모른다. 미정인 개수다. 미정개수. 친구 미정이 찾지 말고.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아재 스를 수밖에 없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2차식이 있죠. 아, 말도 꼬여. 개그 쳐놓고 내가 뭐 하나 못 짜자는 거지. 자, 2차항과 2차항을 비교합니다. 좌변의 2차항은 개수가 1이네요. 없으면 개수 없으면 1이잖아. 그렇다면 1번에서 A의 값은 1이다. 그리고 1차 개수들끼리 비교하면은 B는 마이너스 6이다. 상수항끼리 비교하니까 C는 16이다. 어려운 거 전혀 없네요. 네, 된 거예요. 허무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개수 비교법이라는 걸 풀이를 통하면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 곱하기 x-1, x-2와 B 곱하기 x-2 더하기 C의 값이 라지 X제곱이 된다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A, B, C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다시 읽은 것밖에 없는데요. 자, 풀이 방법 1. 우리가 앞서서 뭐 했다고요? 곱셈공식 배우고, 곱셈공식 변형 배우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동리형 연산하고, 다항식에 연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풀로 전개한 이후에 우변과 개수 비교법을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풀이도 있겠죠. 풀이 1 했으니까. 풀이 2는 미정개수 찾는 게 수치대입법이나 개수 비교법이었잖아요. 개수 비교법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항등식이란 것은 x가 그 무엇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숫자를 마구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리를 쓰면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쉽게 풀이될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합니다. 왜? x-2라는 인수가 선생님 눈에 빡 들어왔어요. 자, x에 2를 대입하면 얘네들이 0으로 사라지겠죠. x에 2 들어갔으니까 2 빼기 2는 0. 그러면은 c는 2의 제곱 얼마? 4다. A, B, C 중에서 C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C를 또 4로 살포시 바꿔줬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x에 1을 넣어볼까 합니다. x에 1을 넣는 거는 x-2가 보여서 그랬던 거고요. x에 1을 넣는 이유는 x-1이라는 인수가 또 보여서 그런 거예요. x에 1을 넣으면은 이 a가 있는 항은 0으로 사라지겠죠. 1 빼기 1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이너스 b와 c를 우린 4라는 값으로 찾아 놓았죠. 우변은 1이 되는군요. 만족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미안. 소리. 그냥 3이다. 그럼 마찬가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b도 3으로 바꿔줬고요. 나머지는 땅땅땅 세 번째. 그럼 이제 뭐 넣지? 더 이상 무언가 유혹이 될 만한 식도 안 보이는데 계산을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x에 그냥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0 빼기 1 마이너스 1, 0 빼기 2 마이너스 2니까 2a고요.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의 값은 3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우변의 값은 0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띠리리리리 암산 얼마? a는 1이군요. 이렇게 a, b, c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 전개한 이후에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해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음 예제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제 2번. 비슷한 류의 풀이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개수 비교법을 하느냐, 수치 대입법을 하느냐,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꼭 그래요. 앞에서 얘기할게요. 여기선 개수 비교법을 하라고 했죠. 전개한 이후에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긴 하지만 꼭 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으로 풀이하는 것도 비교적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정개수 풀이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적절한 녀석을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감으로 수학적 센스로서 판단하고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꼭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뭐 학교 내신 서술형 문제에서 다음 식을 땡땡의 방법으로 푸시오라고 할 때 말고는 그냥 다 무시하세요. 자, 이번에도 물론 개수 비교법 전개한 이후에 개수 비교법을 써도 돼요.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얘네들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신 이번에는 간단하게 풀이의 아이디어만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쉽게 수치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수학적 센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인수의 값이 0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뭐라 하지? 어떤 x의 값에 인수가 0이 될 수 있겠는가? 동일한 값에 0이 되는 인수들만 지금 색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묘한 구성으로 동일한 x의 값에 0이라는 값으로 바뀌는 인수가 각각 두 개씩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요. 두 번째 x에는 2를 대입하시고요. 세 번째 x에는 얼마?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a와 b와 c의 값 하나씩 뚱뚱뚱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후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앞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요런 거 뭐 가볍게 재밌게 가볍고 재밌게 그냥 쭉쭉 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예제 3번이죠. 그쵸? 자, 요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학습했던 겁니다. 자, 지금 주어진 등식이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모양이죠.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미정계수가 눈에 보입니까? 미정계수 얼마인지는 모르는 k. x는 변수, y도 변수고요. 바뀌는 거고요. k는 어떤 숫자인데 내가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선생님 따라 밑줄 그으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문제에서 꼭 k가 아니라 누구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다음의 풀이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상관없는, 관계없는 문자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k에 대한 항등식의 풀이로 진행하는 거죠. 왜? 임의의 실수 k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k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성립한단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 능력 필요한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럼 k가 뭐가 되든 상관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동네 싸움을 제일 잘해. 그러면은 누가 오든지 나는 걔한테 이길 수 있어. 누가 오든지 덤벼라. 임의의 사람이 덤벼라. 네, 항등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 왜 얘를 꼭 하필 싸우는 걸로 들었는지, 쌤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데. 자, 전개는 일단 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정계수 k가 있는 것과 없는 항들로 구분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어느 정도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구분을 좀 지을 수 있게 하여서 k를 가지는 항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공통인수 k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표시되지 않은 남은 항들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 이게 무엇이 된다고요? 우변 살펴보셨죠? 이꼴 0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앞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가요? 첫 번째 페이지군요. 항등식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다. 0x 더하기 0의 값이 0이 된다.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개수도 0이고요. 더해지는 숫자도 0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문제에서도 말을 왜 이리 오늘 꼬이죠?
하긴 늘 꼬인다 말은. k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요. 상수항의 값도 0이어야 합니다. 즉 2x 더하기 y 빼기 1의 값이 0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7의 값이 0이다. 문자 x, y에 대한 두 개 연립이니까 마이너스 3x 빼기네요. 더하기 6은 0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이것을 만족하는 y의 값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니은식에다가 찾아낸 내용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들 방금 선생님 한 말을 글로 쓰면 그게 서술형 문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도 조금 보여주는 거에 풀이를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 고로 y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상수 x와 y의 값을 찾는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누구에 관계없다? 그럼 그 누구에 대한 항등식 풀이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식을 다시 정리하시는 겁니다. 항등식 풀이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4번.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 쌤 눈에 딱 들어왔어요.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뭐냐?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그러면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겠네요. 하고 봤더니 요거 좀 다르다. 뭐가 다르죠? 모든 실수 x와 y에 대하여래요. x라는 문자 하나가 아니고 y라는 문자 하나가 아니고 k라는 것 하나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x, y 두 개 문자에 대하여 항등식이 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늘 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을 문제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각 문자에 대하여 마찬가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에 x-2y a 지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정계수 a, b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셈이에요. a의 개수, b의 개수, 그리고 상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ax-2ay 더하기 3by-bx 더하기 2x-3y 이꼴 0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x라는 것들이 있는 항만 콩콩 찍어서 개수들을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이에서 선생님이 나타내고 있는 이 두 줄짜리 화살표는 여러분 직관적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데 두 줄의 의미는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옳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등호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등호는 등호인데 이 방향으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에가 동일한 식이 아니라 변형된 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x로 묶었습니다. a-b 더하기 2x가 되고요. 그럼 y도 섭섭하지 않게 우리가 도장 한번 콩콩 찍어주죠. y 역시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3y 꼴 0이다. 자, 마침 다행스럽게도 요 x와 y 이외에는 상수항이 존재하지는 않네요. 따라서 이 x의 개수인 a-b 더하기 2의 값도 0이 되고 y의 개수인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a와 b의 값을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b의 값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혹시나 행여 더하기 1이라도 있었으면은 얘는 항등식의 구조가 아니에요. 항등식은 뭐라고 했죠? 0 곱하기 x 더하기 0의 값이 0이 된다. (0) 곱하기 x 더하기 0의 값이 0이 되는 구조로 나와야지만 이걸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하지. x 아무거나 집어넣었는데 이게 성립할까요? 이는 네버 절대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죠. 오히려 이런 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예제 4번까지 문제 풀이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다루고 있었고요. 항등식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등식이라는 겁니다.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찾는 게 수치 대입법, 또는 점잖하게 풀고 싶어 풀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들끼리, 친구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개수가 동일한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네, 요 얘기하고 있었죠. 누구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유 어지럽네.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누구에 대한 항등식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관한 항등식 구조 만드시면 돼요. 이어서 나오는 교재 몇 페이지죠? 네, 교재 38페이지, 9페이지 진행되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fx라는 다항식을 목과 나머지의 형태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겠죠. 전개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항등식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양변 x에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되고 전개했을 때 동류항들의 개수가 동일하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배웠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알고 있던 지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 되게끔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눴다고 했죠. 그렇다면 누군가 몫은 생길 텐데 문제를 봤더니 몫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qx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2x 더하기 1이더라. 자, 아직 qx의 정체는 잘 모릅니다. qx의 정체는 잘 몰라요. 마침 qx 앞에 있는 이 나눠주는 2차식의 경우 x-1과 x-2로 인수분해가 또 가능하기도 하네요. 자, 등호는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우변의 우변입니다.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은 결국 A와 C는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두 녀석을 비교하는데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기에는 QX 여전히 모른다고요. 이 모르는 녀석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치 대입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한다면은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우변에서 x 빼기 1 덕분에 0이 나오겠죠. 언제? x에 1 넣었을 때 x-1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럼 0 곱하기니까 qx의 값은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변 3이라는 것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x에 1을 넣겠습니다. 왜? x-2라는 인수 덕분에 0이 되니까 앞서 풀이와 같은 이유로 2를 넣으면은 좌변 8 더하기 2a 더하기 b의 값이 2는 4 더하기 1, 5가 된다. 이렇게 두 친구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볼까요? 만족하는 a의 값은 2고요. 7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a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 7이 되겠군요. 선생님 암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좀 호기롭게 한번 치르고 넘어가겠습니다. a와 b의 값은 이러하게 나온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이 이러하게 생겼는데요. bx 더하기 2라는 3차 다항식이고요.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 의미는 무엇이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 나온답니다. 그럼 뒤에 적어줄 거 없는 거죠. 더하기 0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걸 만족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x세제곱 ax의 제곱 bx 더하기 2라는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다면은 차수와 계수 맞춰 주었고요. 여기에 x의 제곱 x 나오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위에서 아래 빼는 거고요. 조리집법에서는 위에서 아래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1x의 제곱 b-1x 상수 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계수와 차수 맞춰주도록 하죠. 차수는 이미 맞으니까 계수만 맞춰줍시다. a-1 공간이 조금씩 부족해지네. 불굴의 의지로 글씨를 작게, 지금 이렇게 선생님 얼굴에 가리는군요.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구했던 a 값 좀 지울게요. 미안해, 너희들은 할 일이 다 끝이 났단다. 너희들도 좀 사라져 주렴. 자, 이사 갑시다. 이렇게 너린 집을 두고 왜 그렇게 좁은 곳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항식 나눴으면 위에서 아래 빼주는 거니까 b-1에서 a-1을 빼면은 b-ax고요. 2에서 a-1을 빼면은 3-a가 되겠네요. 이게 무엇과 같다? 얘네가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이꼴 0이 되어야겠죠. 나머지 부분인데 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넓은 데 적죠. b-a 곱하기 x와 3-a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x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요. 상수항의 값도 0이어야 하네요. 따라서 a의 값은 3이고요. b도 a와 동일한 3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고 또는 가지고 가주면 좋은 센스가 무엇이냐면은 3차식을 다시 여기 왼쪽에다 적을게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전개했을 때 2차식과 전개했을 때 3차식이 되게 하는 이 목 QX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차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만 x세제곱이 될까? x만 곱하면 되죠. 이 QX를 x 더하기 p라는 k라는 t라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x 더하기 p라는 1차식의 형태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전개한 이후에 계수비교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풀이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다항식의 두 번째 파트 이야기, 항등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였습니다. 뒤에 나머지 정리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머리 쓰고 재미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다리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